우선 이제 직무 관련성 문제가 이제 제일 중요한 정부안하고 원안하고 사이에 있는 그 차별점인 것 같습니다만은 역시 이제 기본적인 것은 원안대로 통과돼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더 지연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무산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기본적인 것을 관철하는 범위 내에서 빨리 통과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국민적 공감을 충분히 얻고 있고 지금 시기적으로 적절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통과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우선 그 정승면 심의관님 직무 관련성을 꼭 넣어야 되겠다. 정부안 그런 이제 입장을 갖고 계시잖아요. 소신을 갖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지금 볼 때는 그동안에 이제 벤치 검사니 뭐 스폰서 검사니 또는 떡값 검사니 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한 처벌이 무죄로 나오는 것을 지켜봤단 말입니다. 국민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에 비해서 이제 그랜저 검사라고 불리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유죄로 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이것이 이제 직무 관련성에 관한 판단이 개입된 것인데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법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냐. 이게 국민적인 판단이고 저희들 판단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안대로 직무 관련성을 집어넣게 될 경우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안을 고수하고 원안이 관철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예, 저도 공직사회가 청렴해야 된다라는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지난번 무죄 난 사안들은 직무 관련성에서 무죄가 났다기보다는 대가 관계에서 무죄 난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물죄의 세계에서 조금 더 한 걸음 더 들어온 것이 사실상의 영향력 또는 직무 관련성이라는 부분이고, 이것은 이 법이 위헌성 시비를 피하기 위한 장치이지 저희가 굳이 이 법의 통과를 막기 위해서 주장하는 요소는 아닙니다. 이 법안의 가장 중요한 것은 100만 원 이상의 그런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법안이. 이제 그러기 때문에 아까 장윤수익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돈 받는 거 그것보다 더 명확한 것이 어디 있겠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만은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형사처벌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원안이 특별한 문제가 없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국민의 법 상식에도 맞다고 생각하고요. 경희대 노동일 교수님, 정부 원안하고도 조금 다른 안을 내고 계신 거죠. 이 직무 관련성과 관련해서. 그죠? 또 정부안과도 다르고 원안과도 좀 다르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법무부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직무 관련성 넣었을 때는 최근 판례의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곧 대가성 인정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 입증을 하기 위해서는 대가성 입증과 거의 비슷한 그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직무 관련성에 관계없이 처벌해야 하는 것이 맞고, 또 과잉금지 논란도 있을 수 있고, 또 100만 원이라는 기준이 자의적 아니냐 이런 부분도 있어서 저는 직무 관련성 유무라든지 수수 가액의 정도에 따라서 직무 관련성이 있고 100만 원 이상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는 강한 처벌을 하고 징역형 등으로, 또 직무 관련성이 없을 경우나 1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는 5배 이하의 과태료, 징계 처분 이런 공직자 신분의 불이익을 가하는 방법을 고려해서 달리 처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 이상만 처벌한 것도 이상하고 100만 원 이상이지만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도 과태료 취업할 수 있는 안을 내신 거죠. 그런 면에서 약간의 지금 원안과 정부안의 절충안 같은 성격을 갖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노동일 교수께서 진술의견으로 제시한 이 내용이 참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 법안의 입법 취지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좀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이 공직자와 공공기관의 부패 문제, 청렴성의 증진 문제, 국민의 신뢰 증진 문제, 이런 입법 취지에 충실하는 것이 필요한 거 아닌가 하는
교수님의 말씀에 상당히 공감을 하게 됩니다. 참여연대 정유식 그 소장님, 그러니까 사학이라든지 언론인에 대해서 이것을 대상을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하시는 거죠, 그죠? 네. 예, 그렇지만 이것 때문에 지연돼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론이 있거나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을 빨리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진행되어 가는 과정을 통해서 이것을 보완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입장이신가요? 네, 아니, 이번에 이거를 재정 과정에서 이것을 꼭 반영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그건 아니고 차선책으로는 지금 현재 원안대로 가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또 아까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800 몇십 개 기관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거기에 각각의 뭐 위원회를 꾸린다든가 소속기관장 이렇게 하는데 이게 800 몇십 개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원안인데 이게 사립학교하고 언론으로 확대되면은 뭐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실무적인 어려움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이성기 우리 교수님,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부정청탁에 대해서 아까 네거티브 방식, 포지티브 방식 혼란이 있습니다만은, 어떤 것을 해서는 안 된다 또는 어떤 것을 해야 된다 이런 입법 기술과 관련해서 아까 다른 나라의 사례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어떻게 현실적인 가능성, 수월성이 있겠습니까? 네, 여러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모든 것을 망라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우리 사회에서 문제되는 부정청탁의 유형을 좀 뽑아서 중요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오히려 이 법의 실효성이 더 높아지고 따라서 추가적으로 또 입법이 또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이 더 접근 방법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1분만. 예, 하시죠. 정승면 우리 심의관님, 예. 원안을 우리가 채택하고요. 지금 여기서 나오는 과적에 관한 그런 직무 관련성 문제를 포함한 논의가 진행될 때, 풍부한 논의가 진행될 때, 예. 이것이 위헌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 지점이 있다 이런 지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정승면 우리 심의관님 보실 때는 어떤 점이 가장 위헌 소지에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기본적으로 가족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공무원이 가족이 돈 받은 사실 자체를 가지고 처벌하겠다기보다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처벌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보다는 저희가 지금 직무 관련성을 계속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공무원 본인에 대해서 이건 저희가 이 법의 어떤 통과나 성안을 반대한다는 취지보다는 모처럼 만드시는 법이 나중에 위헌 시비가 나는 것을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8월 달에 아마 이게 통과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김기식 간사님 말씀 들어보면 참 아주 반가운, 예? 예? 예,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논의하면 잘 될 것 같습니다. 법 시행 시기와 관련해서 이제 그동안 정보안 또 김영주안, 이상민안 이거는 공포 1년 후에 시행하고 처벌 규정은 2년 후에 하자 이렇게 이제 돼 있고요. 또 우리 여기 김기식 의원안은 공포 6개월부터 시행하자는 입장인데 이게 이제 워낙 큰 법률이고 큰 변화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회적 공감대 확대 문제 이런 것들이 결코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영희 우리 대한변협의 입장이라고 이런 것들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이런 시행 시기에 관련해서? 네, 저희 변협에서는 기본적으로 공직자가 뇌물 받는 것은 당연히 안 되기 때문에 법안이 빨리 시행되어야 된다는 입장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 법이 규율하고 있는 범위가 그 공직자뿐만 아니라 공직자와 관련된 가족, 그다음에 이해충돌과 관련된 다른 여러 가지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조항들을 좀 더 고려했을 때에는 계도기간이라든가 완충기간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최소한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제한되고 있는 건 좀 너무 긴 것 같고 6개월이나 1년 정도 안에서 좀 정리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성보 우리 권익위원장님 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공직자가 가족이 이제 금품을 받았을 경우에 그것이 이제 직무 관련성이 있느냐 그걸 보완하는 것이 연좌제와 관련해서 보완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 이런 토론이 있었는데요. 네.
가족이 이제 금품을 받았을 때 100만 원 이하든 뭐 이상이든 받았을 경우에 그 가족이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공직자가 그것을 신고하지 않은 것을 처벌하게 되는 거죠. 네, 신고하지 않거나 반환하지 않은 경우 알고도 그럼 신고도 안 이제 하고, 예. 가족은 대체로 돈을 받아도 무방한 겁니까? 그 처벌이 어떻게 됩니까? 하여튼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가족에 대해서는? 예, 예. 그럼 이제 가족은 대개 그 받았을 경우에 공직자는 그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럴 가능성이 인지를 못했다고 할 때 그 처벌 유무가 어떻게 됩니까? 이 법에? 그러면 이제 그것은 결국 뭐 그 조사를 하는 경우가 되겠죠. 예를 들면 일반 지금 현재 뇌물의 경우도 가족이 받았는데 나는 그거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이런 변소를 하거든요. 네, 그건 그랬을 때 예. 그것을 신고하지 않은 것을 처벌하는 것이 그 위헌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나 여전히 여전히 교수님은 이제 그 신고를 처벌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위헌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그 기술을 하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연좌제라는 헌법적 문제는 안 생긴다 그런 말씀입니다.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돼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을 조사를 해야 되겠죠. 본인이 알았음에도 몰랐다고 하면서 몰라서 신고를 안 했다 이렇게 변소를 할 수 있는데 그 말을 뭐 고지고대로 믿을 수 있는지 여부를 수사를 해야 되겠죠. 신고가 들어오면. 정승면 그 심의관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메모하다가 좀 예. 말씀 놓쳤습니다. 이제 가족이 그 금품을 수수했을 경우에 공직자를 처벌하려면 공직자가 이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공직자는 10이면 9은 아마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품을 받은 뭐 아내나 뭐 자식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버지한테 그걸 얘기했다고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실효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예, 그 부분은 어느 범죄든지 간에 부인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고 증거인멸하는 사람은 있기 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과태료나 수사기관이나 이런 데서 입증을 해야 할 영역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가족의 이 직무연관성 문제를 보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거죠. 예. 그죠? 그렇습니까? 네, 이상입니다.